네, 112년 기상 관측 사상 역대급 9월 폭우에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잠기고 무너지고 뜯겨나가는 건 물론 땅까지 꺼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아직도 위험한 곳은 남아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 계속해서 기자들 리포트를 통해서 본 것처럼 어제 정말 많은 비가 내렸고 그로 인한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당장 전국에서 1,500명이 넘는 분들이 대피를 했고 아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이 남부지방에는 정말 태풍이 왔나 싶을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게 그 서울 경기 분들은 체감하지 못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 한여름 태풍 폭우 기간에도 보기 힘든 그게 추석 연휴 끝나면서 남해안, 동해안 그리고 충청 내륙 지방까지 강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당 100mm 이상의 호우라는 게 체감이 잘 안 되는데요. 길바닥에 비가 왔을 때 우리가 서 있기도 힘들고 우산을 쓰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가 되는 게 20m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0mm 이상 되면 차량 운행이 거의 불가능, 곤란할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극한 호우라는 수치 수준 이상을 뛰어넘은 강력한 호우가 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재민 1,500여 분 발생했는데 또 아직까지 귀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에 따라서 여객선, 항로, 항공기 결항 그리고 조금 전에 철도까지 도로까지 침투가 되고 농작물의 피해가 4,000헥타르 이상 이렇게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대한 피해. 이 규모와 강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인명 피해는 적은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먼저 서두에 그 주민분들의 안전 대책 인식 그리고 119 구조대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요. 아직 상황이 끝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더 조심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할 텐데 이번 비로 인해서 좀 발생했던 피해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도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 같은데 연희동에서도 또 싱크홀이 발생해서 사고가 있었는데 이번 호우 피해 이후에 부산에서도 깊이 8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빗물을 퍼올리던 배수 차량이 쓰러져 들어갔고 그 옆을 지나던 트럭까지 같이 넘어졌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그 자칫 큰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날 수도 있었던 규모이고요. 이게 그 편도 4차선 이상 도로가 되는데 이제 먼저 그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그 땅꺼짐으로 내려간 게 소방대 차량입니다. 예, 지금 영상을 보시면 완전히 옆으로 지금 누워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배수 지원을 하던 소방대 차량이 옆으로 꺼지게 되고 또 지나던 5톤 트럭도 같이 이렇게 함몰이 된 건데요. 규모도 상당히 크고 지금 보면은 그 옆에 그 파이를 받고 배수판을 걸쳐놓은 게 보이거든요. 저게 이제 토목 구조, 터파기 구조를 할 때 흙막이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쪽에서 터파기 공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 중앙선 반대편에 또 그 싱크홀이 그 땅 꺼짐 현상이 나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해당 지역 저 부산 지하철도에서 지금 공사 구간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사상구 지역이 올해만 들어서도 7건의 지금 땅 꺼짐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부분은 이제는 발생했으니까 원인을 찾는다는 정도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상구의 어떤 지역은 안전하다고 검증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될 정도로 좀 위험한 다음에 이 사고도 큰 사고지만 다음에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화면으로만 봐도 정말 위험했겠구나. 그렇습니다.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분들은 너무 놀랐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 피해 차량 운전자 같은 경우에 타이어가 땅에 물리면서 좀 스르륵 넘어지더라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조 증상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 주변 지역도 지금 안전하진 않아 보이거든요. 어떤 조치들이 지금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 땅 꺼짐 맞은편 중앙선 너머에 땅 꺼짐이 먼저 발생을 했었고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인명 피해가 더 강하게 되는 게 우리가 연희동 같은 경우는 심정지까지 오셨었잖아요. 이게 차량이 땅 꺼짐이니까 말 그대로 지표의 도로 구조물은 멀쩡한 것 같지만 그 밑이 텅 빈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형태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앞에부터 떨어진다면 앞으로 꼬꾸라지고 아니면 옆으로 눕는 상태로 충격이 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미터의 정도의 깊이에서 차가 형태를 바뀌면서 넘어지거나 뒤집어지게 되니까 인명피해가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저 닥치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조 증상과 그 전조 증상 이전의 원인까지 미리 준비하고
점검하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상구 지역과 도시철도, 지하철도, 공사구역 인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느 지점이 안전하다는 거를 검증해야 되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좀 검증이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 네.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눈 뭐 도로뿐만 아니라 건물 내에서도 이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 너무 당황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 사실은 건물은 그 지하의 지반 구조를 갖추고 그다음에 그 위에 매트라고는 기초 위에 구조물을 세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로보다는 침하가 덜한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심화가 되면 특히 이제 일산지역 사례에서 같은 경우도 사전에 그 건물이 빌딩이 침하돼서 완전히 철거가 될 정도로 될 때까지 가기 전에 그 인근 도로에서 침하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땅 밑으로 물이 흐르는 단계를 넘어서서 침식을 하면서 흙이 흘러나가는 거죠. 그 흙이 흘러나가니까 건물이 지탱할 데가 없으니까 처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순간에 일어난다기보다 그 이전에 전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지표면과 도로 마감재, 턱이 들뜬다거나 처진다거나 침하라고 해서 반드시 가라앉는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변형입니다. 어느 부분이 솟아오르거나 비틀어지면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비가 정말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 연합뉴스 TV에도 시청자분들께서 지역에서 계속해서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이 제보 영상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 보여드릴 텐데요. 얼핏 보시기엔 그냥 도로가 침수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지나다니는 생물체가 보이거든요. 이게 물고기떼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 네네. 보는 장면인데 네. 이 방지턱 위에 물고기가 헤엄쳐가는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 보면은 크기가 뭐 작은 물고기도 있지만 상당히 크기가 큰 물고기도 있거든요. 이런 현상은 쉽지 않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이전에도 이런 현상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수님? 네네. 지금 뭐 바닷가에서 뭐 고등어떼가 올라왔다 이런 거는 저도 봤는데 지금 저게 이제 민물고기로도 바다인지 어디 지역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들이 저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하천이던 하천과 인접한 그 바닷가든 간에 그 수면과 수류가 이 배수를 위한 수류와 거의 만나 있다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역류의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저 도로는 벌써 배수 기능을 상실한 데다가 그 상실이 단순히 어디가 막혔다 이 정도가 아니고 결국에는 배수의 종착지인 하천변 배수로까지 그리고 바닷가 깊이까지 수위가 차 있다 이런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지금 이 영상이 경남 네. 거제시 고현동의 영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바다나 네, 네. 뭐 강 하천과 상당히 인접해 네. 있는 곳인데 네.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또 다른 위험 같은 걸 감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네, 그 해수면 상승에 대한 부분에 이게 태풍 같은 경우는 태풍이 중심이 그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형성하면서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주변의 수면을 하강시키기도 하는데 지금은 태풍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남해안서해안의 풍랑 경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해수면들이 변동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지금 거제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수 배수는 하천을 통해서 지류를 통해서 바닷물로 나가게 돼 있겠죠. 그러면 바닷물 수위가 높아진 상태, 하천 수위가 높아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하천과 바닷물에 있어야 되는 고기가 도로로 역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 있는 물고기가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처럼 하천 더 낮은 지역에 있어야 되는 물고기가 당연히 더 높은 지구인 도시로 올라왔다는 거는 하천변 해수면 상승이 수위가 높아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비가 더 오게 된다면 배수 기능을 상실하죠. 저 도시, 저 도로, 저 지역은 비가 더 와도 배수가 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일단 저 주변 지역에 지하 침수 우려 시설을 살피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인명피해가 없다고 해서 또 땅꺼짐, 집안 침하나 우리가 그 새 모녀 반지하 침수 사고 같은 경우도 인근에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면서 저렇게 고이던 물이 한 곳으로 몰리면서 사고가 갑자기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저지대 지하 침수 지역을 또 먼저 우선적으로 살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부분이 단순히 뭐 도로에 물고기가 나타났다, 비가 많이 왔구나 이런 게 네. 아니라 이 네. 현상들을 보면 그 주변에 살펴야 할 것들이 보이는 배수 기능을 경우가 상실했다. 그 지역이 이렇게 상당히 봐야 됩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제보 영상뿐만 아니라 사실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2년 전이었어요. 사실 강남 서초동에도 큰 폭우가 왔을 때 차량이 침수되면서 그 위에 머물던 분의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 비 피해 이후의 모습입니다. 경남 김해인데 침수된 차량 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립된 남성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한눈에 봐도 정말 위험해 보이거든요. 네, 주변도 네,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제보 사례로만 보게 되면 예. 해당 운전자의 그 지인이 그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저 상태가 운전자가 이제 차량이 떠 내려가던 상태에서 그리고 주차된 차량 위에 올라탄 상태로 상당히 수위가 높게 지금 침수가 된 겁니다. 저 지역이.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행히도 저렇게 올라가서 피하신 상태에서 119 구조가 이루어지고 해당 차량은 지금 아직도 유실된 상태라고 전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사례로 보면은 지금 강남 사례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되고요. 예. 당연히 지금 차량 위에서 올라타서 정지된 상태니까 수위도 깊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저 앞부분은 또 지하차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그 수위가 높아져서 저렇게 어쩔 수 없이 긴급히 잘 대응하셔서 사례로 보면은 잘 대응하신 게 되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자칫 이렇게 침수가 된 상태에서는 무조건 차량 위로 올라가면 안전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 침수가 완만하게 천천히 시작되는 그 잠깐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침수되지 않은 높은 고지대로 가는 게 안전한데요. 해당 사례에서는 너무 급박해서 그러시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제보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나한테 실제 이런 일이 닥친다면 너무 당황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인 좀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앞차가 주행하고 있는 장면에서 뭐 바퀴가 어느 정도까지 침수가 됐다. 이런 상황에선 주변에 혹시 차를 정차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정차를 하고 시동을 끄고 내려야 한다든지 그 기준 같은 부분이 있을까요, 좀? 네, 그 우리가 이제 안전을 예. 그 본질 안전 대책의 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사고 재난은 단계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불을 방지하려면 등산객의 산불을 방지하려면 제일 첫 단계는 라이터를 가지지 않고 입산하는 게 첫 단계가 되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분들의 수색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호우 상태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외출이 아니면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모두가 외출 안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그렇죠. 단계에서는 예. 일단 말씀드린 단계별로는 도로 침수에서는요. 도로에 물이 차기 시작했으면 그리고 그게 이제 비가 와서 잠깐 고이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인보도 경계턱이 있잖아요. 경계턱에서 인도와 보도를 판단하는 지금 저 상태를 보시면 예. 물이 찬 도로를 보면 어디가 도로고 어디가 인도인지 이런 경계턱들도 안 보이고 그렇죠. 흙탕물이니까 도로 밑 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상당히 예.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하부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안 보이는 도로면 그 도로는 무조건 밟을 생각, 운행할 생각을 하지 말고 피하셔야 되고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턱 이상 올라왔다는 얘기는 발목 정도 올라왔다는 얘기, 타이어 위에 10cm만 잠겼다는 얘기는 그 도로가 현재 배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차량 바퀴의 3분의 1을 얘기하는데요. 차량 바퀴의 2분의 1 이상 올라가면 차가 뜨게 되고요.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없게 되고 그때부터는 차량이 나를 구조하고 이동시켜주는 장치가 아니고 나를 가두는 공간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니까 차량 바퀴의 3분의 1 이전에 천천히 즉시 이동해서 안전한 곳으로 천천한 속도로 빨리 판단하셔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하차도 같이 저지대 같은 경우 가시면 안 되겠고 지금 저렇게 침수가 시작이 되면 차량을 옆으로 이동시켜 놓고 사람이라도 빨리 건물 내부 높은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또 맞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상황별로 한 가지의 대피 요령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하셔서 사고 훈련 여러 단계별로 대응을 이렇게 짚어보셔야 합니다. 항상 어떻게 대처할지를 좀 미리 생각을 하고 네. 좀 위험이 닥쳤을 때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산, 경남의 피해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 전남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가 왔거든요. 전남 같은 경우에도 뭐 진도에서 시간당 최고 112mm의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앞서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산 주변에서 산사태 피해, 뭐 토사물, 유사물이 떠밀려 내려오는 장면도 볼 수 있었는데 하천 범람과 산사태 위험 같은 경우에 일단 비가 그친 지역은 많지만 위험성은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 기자분 영상으로도 창원 지역에서 이렇게
옹벽이 넘어져서 걸친 상태를 봤는데요. 예. 옹벽이 저렇게 넘어져서 걸친 상태에서는 토압이 계속 갖춰주고 있고 그 내부의 배수로들 등도 막히고 기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걸 다른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옹벽이 부서지고 건물 내부로 유실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임명은 대피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사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호우나 태풍 이후에 2차 재난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가 그쳤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 최소한 2주 이내에는 산행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시면 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물이 빠져서 배수로 쪽으로 빠지고 함수율이 낮아져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물이 솟구치거나 배수로가 아닌데 물이 솟구친다는 얘기는 배수 기능을 상실한 데다가 내부의 토압이 높아지고 있다는 상태니까 언제라도 다른 쪽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3차 재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시는 곳, 다니시는 곳, 머무르시는 주택 주변에 그런 그 토지나 땅꺼짐의 변형 상태 이런 것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자연재해는 사실 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네. 지금 최근에 발생한 뭐 폭우 피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게 계속해서 매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집중호우 피해에 비해서 현재 방제 기준이 좀 낮거나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이건 정확한 그 지적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토목 분야, 소방 방제 분야에서는 해오던 관습대로에 대한 부분에서 그리고 대처가 늦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극한호우라는 개념을 도입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이상의 호우가 계속 강도를 때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120년, 200년, 500년 빈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상 관측을 한 지가 12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계 빈도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도로 시설의 설계 빈도를 10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내에 가장 큰 비 정도를 대응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런데 지금 이 극한 강도의 호우가 계속 더 강력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최저치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계획할 때부터 예를 들어 유실됐다고 그 상태만 복구를 하게 되면 더 강한 호우가 오게 되면 그건 반드시 더 큰 사고를 또 얻게 되거든요. 예. 네. 예를 들어서 건물 내벽에 벽돌이 한 개 떨어졌다면 그 벽돌 한 개를 다시 시멘트로 붙이면 해결된 게 아니고요. 더 큰 바람과 더 큰 비가 오면 수십 개, 수백 개가 떨어진 더 큰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설계 빈도, 이제 용어로 말씀드린 설계 빈도, 그리고 대우에 대한 복구를 할 때, 사고에 복구를 할 때 기존보다 더 나은 수준을 앞으로 지난 거에 대한 경험을 삼지 말고 예. 앞을 내다보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부분에 대한 부분 말고도 좀 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앞을 내다봐야 되는 예측해서 거죠. 이제 네. 대비책들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네. 제주에서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왔는데 네. 이 강풍으로 지금 고압선이 끊기기도 했다고 해요. 이 네, 강풍 그렇습니다. 고압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5년 전에 저희가 고성 속초 산불 원인이 되지도 않았습니까? 원인이 네, 그렇습니다. 됐는데 네. 고압선이 끊겼다는 건 그 전에 좀 대비나 아니면 점검이 좀 부실했다 이런 이야기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면에서는요. 예. 예단해서 비난한다 이런 측면, 그러니까 지적과 비난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유지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완벽했다. 이런 것을 반증이 오히려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행히 588가구가 순식간에 정전이 됐고요. 3시간 만에 복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계속 이런 사고를 맞이할 거냐. 또 이게 정전 정도가 아니고 말씀하신 산불과 더 큰 재난으로 또 이어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동해안 지역의 산불과 강풍에 대한 부분, 우리 양간지풍이라고 하는 그 시기의 산불, 예. 그리고 이렇게 강풍 풍랑 지역의 많은 해안 남부 제주 지역에서 이런 전선 선로에 대한 대책은 일반 도시 상간보다도 훨씬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는 그치긴 했지만 사실 위험은 여전한 상태거든요. 네. 앞으로 좀 저희가 짚어봐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부분에 좀 대비를 해야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도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다소 안타까운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재난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출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지금 우리 남부 지역이긴 한데 부산 지역과 서울 경기 지역의 대심도 배수터널에 대한 계획이 사실은 진도가 미흡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보면요, 우리가 반지하 주택을 많이 짓기 시작하던 80년대에 대심도 터널 공간을 두었고
그 이전의 피해와 그 이후의 피해를 비교해 보면 그 투자한 3배 이상의 수조 원대, 10조 원을 넘는 재난의 감소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대응에 대한 지출이 어차피 30년 후에 할 거를 미리 한다면 그 사이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니까 투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사고가 일어나야 대응하는 미봉이 아니고요. 앞을 내다보는 정책에 대한 부분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안전과 관련해서만큼은 정말 아끼지 말고 미래를 좀 대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앞으로도 비는 좀 많이 그치긴 했지만 관련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